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 표현 자체가 대우로 가야 되겠죠. 부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우로 해서 대우 조건 x 플러스 1이 0 또는 x가 b가 됐을 때 저것이 참이 돼야 된다 라고 한 거니까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바로 마이너스 1과 b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4번 문제 시험 나온다고 했습니다. 4번 나옵니다. 여기 지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을 했을 때 상태를 갖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은 모든이 되고 크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존재한다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고 해는 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x 값은 여기다 넣었을 때 양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더라 라고 한 거지. 그치? 아니야! 라고 하면 무슨 얘기야? 생각하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x 값을 넣어도 양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야. 돈 거기서 자? 너무 빨라. 자, 여기다 x에 어떤 값을 갖다 집어넣어도 양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k 플러스 1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갖다 좀 보시게 되면 x에 관한 내림차순은 완벽하게 정리 안 돼 있거든. 요거까지 보셔야 돼. 마이너스 2로 묶어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k 플러스 1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양수야, 음수야?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죠? 미치겠다, 진짜. 다 이게 계속 봐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X축 위에 있다는 얘기,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X축 아래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 그래프가 X축 아래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진심으로 동의를 하셔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근데 음수만 가지고 되겠어? 조심해야 돼. 여기 함정이 있단 말이야. k 플러스 1이 음수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동호야. 크거나. 그죠? 자, 두 사람이죠? 오답 대마왕들이야.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지? x축가 만나냐 안 만나냐를 갖다 봐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x가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뭐가 되겠다? 판별식 봐갖고 정리하셔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모든 학생들이 까먹는 거, 요거. 정수의 개수를 갖다 세달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확인을 갖다 해보셔야 돼.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살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죠? 이 범위 안에, 여기서 나오는 범위 안에 얘도 추가를 갖다 시켜주셔야 된다고. 이거 시험 나온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명제할 때 굉장히 좀 강조했었던 문제고, 그죠? 범위 잘 보셔야 되겠다. 정수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저거 안 중요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어? K 자고 있는 거 맞지, 그지?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 내가? K가 마이너스 1이다를 늘어나서. 근데 그치 어떻게 된 거지?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저 핑크 색깔 저 K는 마이너스 1이다가 어떻게 된 거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 맞지, 그지? 자, 자고 있습니다. 다음 깨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나눠서 가는 거죠. 동시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신 차리고, 뭐야? 그래. 자, 그래 가끔 가다 A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들어줬습니다. 잠 깨고. 자, 어찌됐든, 답지는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요. 답지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갔다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돼요. 5개. 그럼 답은? 3번. 아, 조건에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고 했다고? 아, 그렇네. 그 얘기 한 거야?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깨시고. 여기 있는데, 그죠? 원래 이것도 해야 돼, 지금. 사실은. 네. 빼야 되겠네요, 4개. 그죠? 요 조건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게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고등학교 그 문제들은 단이라고 쓴 거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안 이용하고 답을 썼다면 틀렸다고 보는 게 맞네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산술기압 평균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6번,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이런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죠. 8번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무의미해요. 그죠?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부분들이. 자, 12번 한번 그래도 잠깐 볼게요. 절대값 그래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일단은 뭐가 될 것이야? 그래프 그릴 거죠. 0,-4를 시작점으로 하는 거죠. 그죠? 사실 꼭지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리함수 자체가 2차 함수 눕혀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건데, 0,-4가 바로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오른쪽 위로 간다. 여기 이제 보드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하여 그냥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갖다 보게 되면 0,-4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 뭐 했어? 절대값을 이렇게 쳐줬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게가 돌아! 여기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4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접혀 올라간 그래프가 됩니다. 되겠죠? 여기 얼마게? 2 이렇게 되고, 괜찮죠? 요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가족권을 갖다 보니까 0, 2, 4에서 지금 그 fx가 p가 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p가 어디서 왔어? a에서 왔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p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되는 x 값을 원소로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0일 때 요거 여기, 그 다음에 2일 때 여기, 4일 때 여기를 체크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 x가 2이고요. 여기는 지금 x가 0이고요. 여기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요건 언제가 될 거냐면 지금 루트 8x-4가 뭐가 됐을 때야? 2가 됐을 때 또는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를 찾아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요, 요 값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x값 요거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찾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넘어가서 제곱한다고. 그때 x값은 2분의 9. 이때는 넘어가서 제곱한다고. x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상한데? 맞죠? 요거 이제 2분의 9가 됐을 때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2분의 9가 되겠고, 여기는 지금 2분의 1 되겠다. 이런 식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가 됐을 때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0은 하나 찾았으니까 4일 때도 한번 찾아주시면 돼요. 루트 8x-4가 됐을 때 넘어가 제곱해 주시게 되면, 64. x는 8.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8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요거 만족하는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k가 되는 거죠. fx 그래프하고 기울기 k인 y절편 마이너스 3인 여기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저놈하고 실근의 개수,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는 직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갖다 지날 때 교점 1, 2 이렇게 됐죠? 어디까지? 어디까지야? 이렇게 접할 때까지? 이해되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 사이에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접할 때도 찾아주셔야 되겠고, 접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접할 때는 루트, 여기 접하는 게 양수일 때니까요. 8x-4하고 누가 접할 때? kx-3 여기 접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제곱해서 완전 제곱식골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해서 판변식이 0 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 지날 때하고 요거 접했을 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갑니다. 13번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13번.
함수의 개수를 갖다 세달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까지 이제 고려한 함수의 개수를 갖다가 얘기할 건지, 그렇게 이제 요즘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전 문제에서는 뭐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이렇게 1대1 대응이다 이런 것을 이용한 간단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대비를 해 주셔야겠는데요. 자, 문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보실 때 특히나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인지 잘 보셔야 돼요. x에서 y로의 함수를 f, y에서 x로의 함수를 g,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응될 때요, 함수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모든 x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성질들도 놓친 것이 없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스! 그래서 x에서 1, 2, 3, 4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f라고 하고, y에서 x로 가는 함수 1대1 대응 될 수 없겠죠. 이걸 g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 제가 오늘 또 그런데? 또 그래요. 화요일날 오늘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일찍 자라고 했었는데 오늘 또 그러네? 잘 봐요. 자, F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얘기는 바로 뭐냐면 fx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증가함수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f3이 5가 된다 했죠?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1, 2는 어디로 가줘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작은 숫자. 그것도 순서대로. f1이 더 작은 거, f2는 그 다음 더 큰 걸로. 그 다음 4는 어디로 가줘야 돼? 여기로 가줘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선택받은 게 4개고 선택받지 못한 게 왜냐면 2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잘 보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자, 모든 원소는요, 모든 원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함수 우리를 G서클 F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뭐라고 했어? 1, 2, 3, 4, 5, 6, 7이 아니라 1, 2, 3, 4가 되는 거지.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F3이 5가 됐으니까 G5는 뭐가 돼야 되겠어? 3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와? 그래서 3으로 출발했다면 3으로 반드시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로 출발했다면 1에 도착해야 되는 거고요. 2에서 출발했다면 2에 도착해야 되는 거고, 4에서 출발했다면 반드시 4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대응되는 방법은 뭐라고 계산할 거야? 주빈아, 뭐라고 계산하면 되겠어? 4C 2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 하게 되면 작은 숫자는 F1, 큰 숫자가 F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여기로 가는 것은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응된 거, 그 다음에 여기로 갈 곳은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계산하실 때는요, 4C 곱하기 2, 요까지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원소가 이게 총 7개였기 때문에 여기서 2개가 남아있겠죠? 선택된 것과 선택하지 않은 2개. 여기서 지금 1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대응돼야 돼? 여기로 대응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아무데나 대응돼도 되겠죠? 맞습니까? 아까 특별한 상황을 만족시키는 1, 2, 3, 4만 그렇게 되면 규칙적으로 대응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2개와 요거 1개는 뭐가 되겠어? 각각 1, 2, 3, 4 중에 아무데나 대응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4가지, 이것도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뭐가 돼? 4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셔야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이제 응용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다.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 2개를 가도록 할게요. 유리무리 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갖다 해줘야 되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준비 중, 좀 덜 준비가 된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14번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15번은 저번에 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 풀었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맞췄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 같지가 않겠지. 그지?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14번 갑니다. 그래서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서 지금 중복돼서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자, 14번 갑니다. 학교 고3들 좀 그래도 좀 약간 긴장감이 느껴져? 안 느껴지지? 안 느껴져. 쫄면 또 없어 보인다고 또 제가 안 그런 척, 안 긴장한 척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미친 척 하고 막 다질 수도 있어. 시끌시끌할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그지? 자, 이렇게 우리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그지? 아직 우리는 이게 시간이 많아.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자, 볼게요. 자, 0,2에서 출발을 합니다. 0,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꼭지점이에요. 출발점 0,2.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에서 가겠죠. 꼭지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함수하고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하고의 교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구할 수 있을걸요? 4,4까지 구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뭐야? OBAC 기울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해서 만나는 점을 아까 a, b 여기 o, c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맞나? 아니다. 여기 만나 여기가 a구나. a, b, c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자라고 한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할 건 없어. 왜냐면 이미 결정됐거든. 뭐가 결정됐어? 요 길이가 이미 결정이 된 거야. 얼마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요 길이만 보면 되는 거야.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가 넓이거든. 이해되니? 여기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가 넓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지금 뭐야? 최대가 됐을 때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요게 지금 최대일 때를 찾아보자. 언제 최대가 되지? 라는 것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 저번에 키 얘기했었잖아. 최소 된다라고 해서 키 얘기했었거든. 쭉 오다가 띵 부딪힌 곳. 접선. 그치?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그거 응용이야. 그거 응용하는 거라고. 잘 봐. 지금 요렇게 들어갔죠? 요쪽으로 이제 요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멀 때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y는 x 이렇게 선 있고 여기 지금 기울기가 1인 그죠? y절편 a 이런 선을 갖다 만들었을 때 요때 길이가 바로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의 2배 이해되겠습니까? 요 길이 여기 이 선하고의 길이를 갖다 관찰할 거거든. 기울기가 1이면서 접선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2하고요. 누가 x 플러스 a가 접할 때를 찾아주세요. 따라서 넘어가서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 처리하는 거죠. 계산해서 판별식으로 갈 거거든요. 계산하시게 되면 x제곱에 요거를 다 하나씩 전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숫자로 보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3x a-2의 제곱이 0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판별식이 0 돼야 되는 거죠. 판별식 0 돼. 이걸로 갈걸. 이게 훨씬 더 편할걸. 그렇다. 이게 지금 어차피 역함수 꼭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역함수 구하는 게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x 플러스 a 여기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계산하시게 되면 자 a-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원전제곱식 할 때 x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여기 저기 아니 계산이 생겼어. 흰 색깔 맨 위에 2가 있구나. 그렇네. 그러면 요거 5가 되는 건가? 그래서 요거 넘어오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땡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대요. 따라서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계산하시게 되면 a제곱에 되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a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10a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16이니까 플러스 6a. 아이, 저걸로 할 거야. 요거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9 이렇게. 따라서 a제곱 판별식이 이렇게 되니까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요. 1, 3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따라서 a 값을 1 또는 여기다 마이너스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가주셔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걸로 갔기 때문에 3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3으로 보시면 되겠다. 따라서 a 값이 3이라면 접점이 나올 거거든요. 3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3 집어넣었으니까요.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중근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뭐다?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1, 그래서 1,4 맞나? 1,3 이상한데? 1,3 1,3 맞지? 1,3 뭐 이상한데? 한별식 어? 한별식 2a 마이너스 5에서 뭐 잘못했어?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여기 2a 마이너스 5가 이거 2a 마이너스 5. 아이씨. 자,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패스. 내가 봤을 때 이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걸로. 아까 이거 역함수가 지금 요거거든? 맞죠? 요거 역함수를 갖다 보시게 되면 x는 루트 y 플러스 이렇게 돼서 2분의 요거 2분의 이렇게 가서 y는 했을 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요거하고 누구 x 플러스 a하고 같을 때 요걸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요거 접점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거리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 직선까지 거리로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5번 갑니다.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15번. 일단은 점근선의 교점도 A, B고요. 원의 중심도 A, B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점들, 유리함수도 A, B의 대칭이고요. 그다음에 원도 A, B의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따라서 거기에 뭐 A, B, C, D의 X좌표를 각각 X1, 2, 3, 4 이렇게 Y값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중점이 뭐가 된다? 지금 A. 그 다음에 B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자, 뭐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갖다가 여기가 지금 바로 뭐야? 그 유리함수의 중점이기도 하고요.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하고 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x 값을 여기 x1, x2, x3, x4라고 이렇게 한다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 뭐가 되겠어? 2a가 되는 거예요. x2하고 x3를 갖다 더한 것도 뭐가 됩니까? 2a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좌표에 하면 뭐가 되겠어? 4a가 돼서 그거 16, a 값이 얼마다? 4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y좌표의 합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y좌표의 합은 뭐가 되겠어? y1, y2, y3, 4. 요것은 4b가 되겠죠. 걔가 지금 8 된다라고 했으니까 b는 2가 된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4,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 거리의 최소값 또 나왔습니다. 개념 자체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어? 요 점을 갖다 지나면서, 그죠? 이렇게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 1인 직선의 접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좀 더 빠른 방법은 뭐가 되겠어? 여기 교점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요 점을 갖다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 요게 지금 3루트 2가 된다라는 얘기죠. 3루트 2. 그러면 요것도 계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3루트 2가 될 것 같으면 여기 얼마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1대 1대 루트 2니까 얼마야? 3.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 같은 경우도 요점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로 3만큼 가고 위로 3만큼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뒤로 3만큼 가고 위로 3만큼 간다라고 해서 이런 점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3루트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루트이라는 것은 뭘 이용할 거냐면 1,5가 얘를 갖다 지난다라고 K값 구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fx는요 x-4분의 k 플러스 2가 됐는데 어디를 지난다? 1,5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요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K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9예요. 이렇게 처리해서 fx 완성! 여기까지 괜찮죠?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마무리는요,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까지 됐죠? 넓이는요, 이게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런 이제 과감한 시도는 사실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넓이라든가 길이라는 것은 꼭 여기 위치에 있지 않아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A, B를 만약에 0,0으로 만들어도 이 넓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다른 좌표들이 조금 바뀔 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은 뭘로 바뀔 거야? 이렇게 이제 얘를 갖다가 x축, y축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0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될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지금 유리함수도 뭐가 되겠어? 아까 2,4가 4,2였나요? 4,2가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교점이었다라고 한다면 0,0으로 갈 거기 때문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교점들은 다 뭐가 되겠어? 요 교점들은 요거 두 개, 그죠? 대칭서가 갖고 있는 그런 좌표로 표현이 될 겁니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요걸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얘기죠. 넓이도 똑같고 그냥 이동한 것 뿐이기 때문에 길이나 넓이는 안 변해. 괜찮지, 그지? 이걸 아이디어를 작동을 시킬 거야.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분의 81 양변의 x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도 됩니다. 27 곱하기 3이거든요. 뿅뿅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x제곱을 27 또는 3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x값은 풀마루트 3 아니면 풀마루트 3루트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루트 4 여기 갖다가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를 갖다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루트 3 3루트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게 지금 요거 빼면 2루트 3 되는 건가요? 맞지, 그지?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2 곱한 거. 2루트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라고 하기는 요거 이렇게 뺀 거니까 4루트 3 되겠죠? 4루트 3 될 것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거기 루트 2 곱한 거. 4루트 6 이렇게 되겠죠? 따라 두 개 곱해서 넓이 처리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겠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까지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시험 나옵니다. 그죠? 벌써 두 번째 봤어요. 맞죠? 자, 넘어가 갑니다. 아까 절대값 무리함수 그래프가 나왔는데 유리함수도 만만치 않아요. 무리함수보다는 유리함수 쪽이 더 출제 가능성이 없다. 18번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맡길까? 할 수 있으려나? 괜찮아요? 맞았어? 접어 올리는 거죠. 접어 올린 다음에 y는 t, 그죠? y는 t라는 선, y는 0 그었을 때, y는 1 그었을 때, y는 2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 몇 개인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교점의 개수 확인하신 후에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17번 같은 경우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17번에 1번 산술기하, 2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죠. 함정이 좀 있어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 20번하고 21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수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맞추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꼭 반드시 오답해 주시고요. 주말에 오실 때 요거 시험지 오답도 들고 와.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지 말고 한번 풀어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나왔을 때 맞힐 수 있는가가 문제야. 나왔었다면 저번에 틀렸던 문제 또 틀리는 것 자체는 뭐라 그래야 되나,
혼나야지. 자, 보세요. 일단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는 아래로 블록이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0하고 2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그 Y축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고 8 집어넣었을 때 2가 아닌 8이죠. 이렇게 이제 접혀 올라간 그래프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 식은 뭐가 되겠어? 요렇게 되겠어요. 요거. 1 되는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 되는가? 여기가 지금 어차피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4가 될 거거든. 1 되는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요 1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요가 이렇게 4개를 갖다 얘기하시면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이렇게 할까요?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fx가 언제 1돼요? 라는 식의 대한 대답인 거죠. 4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요 상태가 됐을 때는요, 뭐야?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되면 x값은 4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뭐야? 이 자리에 x가 아니라 fx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됐을 때, 그치? 이렇게 했을 때 x가 몇 개인지 x의 지금 상태를 갖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잘 보세요. 알파가 될 때를 한번 봅시다. fx가 알파가 될 때를 한번 볼까요? 알파라는 값은 요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알파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fx 그래프인데요. 자, 알파는 이렇게 되겠죠. y는 알파라는 선을 갖다 그려서 교점을 찾는 거예요. 있어 없어? 없죠. 어떤 교점이 없어요. 자, x가 베타가 됐을 때 한번 볼까요? fx가 베타가 됐을 때 베타라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 4보다 커 작아? 당연히 작겠죠. 4보다 작은 값이에요. 여기 4기 때문에 4보다 작은 값을 여러분들이 베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건 몇 개가 있겠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 이거일 때는 4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가 감마가 됐을 때는, 감마하고 델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자, 감마하고 델타는 뭐야? 4보다 큰 값이지, 그지? 여기 4보다 큰 값, 요렇게 보시면 돼요. 교점은 2개, 이렇게 나오죠. 2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냐, 실근이 몇 개냐라고 하게 되면, 실근은 8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문은 원소의 합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되는 것이고 합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칭성을 이용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요거 2개 합한 값은 뭐가 되겠어? 8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거 2개의 합은 8이 되는 거예요. 요거 2개의 합도 뭐가 돼? 8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요거 4개는 어떨까요? 요거 4개. 요거 2개 합한 값도 뭐야? 8이 되겠죠. 요거 2개 합한 값도 8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4개 합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요거 다 더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32.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그죠? 음수인에는 가질 수 없다. 라는 것과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21번. 21번에 오늘 이론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아예 풀이 방법을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다 보게 될 거냐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돼. 봐. fx가 x가 된다. fx가 된다. 이런 함수를 갖다 많이 보게 되지, 그지? 그지? 많이 본 적 있지, 그지? 그렇지. 찾아봐야 많이 본 적 있지.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것은 이제 뭐냐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항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 나왔을 때 이제 2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를 갖다 이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항등식 항상 그렇게 돼 라는 얘기입니다. 역함수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목표가 뭐지? x값 구하는 거야. x값. 맞아요? x값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x가 있는데 그 x가 얼마지라고 물어보는 거 방정식,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방정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방정식 꼴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거냐면 방정식 꼴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갖다 보는 거죠. 그래프를 갖다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항등식이 되는 건데, 항등식이 되는 건데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역함수의 관계를 갖다 이용하거나 대응 관계를 이용하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두 개의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지를 나중에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대응에 관련된 거예요. 대응에 관련된 거야. 자, 보시게 되면 fx에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지? 자, 봐. 첫 번째 볼게. 이걸 갖다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대응돼야 이걸 갖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 대응돼야 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했었거든. 사이클 얘기했었어. 그지? F를 갖다 2번 탔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 그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이런 것까지 얘기했었잖아. 그렇게 이제 처리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렇게 풀기는 조금 힘들어. 잘 봐.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로 볼게. 첫 번째 패턴은 FA가 A가 됐을 때야. 그때 이걸 갖다 만족시켜. 자, FA가 A가 된다라고 하면 A를 갖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F 요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FA는 A가 된다라고 해서 성립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1로 대응되고 2가 2로 대응되고, 그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대응됐을 때 요 식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 그런데 항상 자기한테 대응되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A가 B로 대응될 때야. A하고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상황 볼까? 그러면 여기다 A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FA가 뭐라고? B라고 했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F, B는 B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A라는 값의 대응이 자기하고 똑같은 숫자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이 값은 어디로 가줘야 돼?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봐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봐봐. 자, 이 문제를 갖다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될 거 아니겠어? 오케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 FA가 A가 되는 요 대응이 이렇게 되는 게 모두 대응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그지? 함수의 개수를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1은 1로, 2는 2로, 3은 3로, 4는 4로, 5는 5로 간다라고 하면 만족하겠지, 그지?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 맞죠? 첫 번째. 이해되죠? 두 번째. 자, 이렇게 대응되는 게 4개가 있다라고 쳐볼게. 4개가 되는데, 4개를 만들 수 있나? 봅시다. 4개를 만들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잖아. 4개를 만들 수 있지.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5는 어디로 가야 돼? 5가 아닌 곳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F5가 아닌 곳으로 갈 거 아니겠어? 근데 얘는 어디로 가줘야 돼? FB가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F5는 지금 1, 2, 3, 4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 상태를 물론 이렇게 대응되는 거 4개를 갖다 뽑는다는 것도 괜찮고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 놈 한 놈을 갖다 뽑는 것도 괜찮겠지, 그지? 어찌됐든 요거 4개 뽑는 걸로 가볼게. 그러면 5C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원수는 뭐야? 이 4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야. 4가지 이해되겠죠? FA가 A가 아닌 B로 가는 놈, 그지? 그것이 이제 4가지. 자, 세 번째 케이스 봐. 이번에는 FA가 A가 되는 게 몇 개? 3개. 3개 있을 때. 그럼 5C3이 이렇게 되겠지. 5C3. 예를 들어서 봐봐. 1이 1로 가.
2가 2로 가. 3은 3으로 가. 그래서 4하고 5가 남은 거야. 4는 어디로 가줘야 될 것 같아? 5로 가면 될까? F5는 5가 아니야. 이해돼? 그럼 어디로 가줘야 될 것 같아? 이 세 개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 다시 봐. 얘가 F4가 4가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4가 아닌 곳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 B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FB는. B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지. 1, 2, 3. 이쪽으로 가줘야 돼. 이해될까? 그렇게 보셔야 돼. 따라서 FA가, 그지? 자기 자신이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 이 함수는 뭐가 되겠어? F4도 여기 중에 하나, F5도 여기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골라줘야 돼. 세 가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된 그 숫자 있지, 그지? 거기로 가줘야 돼. 그러니까 4는 4로 가면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그 원소 중에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한 번 더 해볼게, 잘 봐. 자, 네 번째. 자, 이게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놈이 두 개가 있을 때야.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제 두 개 됐을 때는 뭐야? 아까처럼 OC2. 됐죠? 요게 두 개가 됐다라고 쳐봐. 그럼 나머지 3, 4, 5는 어디로 가줘야 돼? 다 여기로 가줘야 된단 말이야. F3도 1, 2 중에 하나, F4도 1, 2 중에 하나, F5도 1, 2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마지막 한 개일 때는 OCL 곱하기 나머지 4개의 원소는 뭐야? 다 거기로 가야 돼. F1로 가야 돼. 1로 가야 된단 말이야. F1이 1이라고 한다면, 그지? F2도 1, F3도 1, F4도 1, F5도 1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것은 다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거 다 더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다른 시험지에서 한번 또 나왔을 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 갑시다.